저는 어제 그 광복절 기념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너무 극우적인데? 아니면 너무 과거 퇴행적인데? 왜 이러지? 정말 이런 건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어제는 제가 확신을 내렸습니다. 어제는 이분의 정체성과 인식은 어제의 광복절 기념사에 다 녹아있구나. 그런데 완전히 지금 시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구나. 제가 어제 그걸 확신을 갖고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좀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가지 좀 비판적인 글들을 실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뭐 당연히 대통령의 기념사는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광복절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 뭐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광복이라는 게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광복,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때 복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인데 일단은 일본에 대한 평가 내지는 역사적 식민 지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광복의 의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역사의식의 부재, 여기에 대한 실망이 일단은 너무 지배적이었고요. 딴 거 다 차치하고 뭐 반공, 뭐 반국가 세력, 그런 시대착오적인 뭐 북한, 뭐 소위 뭐 빨갱이론 이런 거 떠나서 일단 광복절이라는 그 의미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었나, 인식의 문제 아닌가 싶고요. 광복절이라는 것이 뭐 지금이야 당연히 분단이 돼 있지만 그 분단은 그 이유잖아요. 광복이 45년도에 있었고 6.25 전쟁은 50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복에 있어서만큼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문제될 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또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갖다 때리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복절에 한해서는. 그렇다면 당시 광복을 놓고 보면은 김구 선생님도 열심히 일했고, 그죠? 뭐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있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모여가지고 뭐 이념 대립이 심해지고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그러니까 6.25 전쟁까지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의 일들은 뒤의 일이고, 광복만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복절 같은 때는 남북에 대한, 남북한의 화합, 통합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날인데 그거를 뭐 완전히 기회를 그냥 뻥 하고 차버렸죠. 기회를. 뭐 광복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너무너무 참 아쉽다. 그리고 아쉬움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인식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광복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물론 뭐 조선의 말기에 뭐 고종, 순종 뭐 나라를 뺏겼지만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체를 이어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만주로도 넘어갔고 중국으로도 갔고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그죠? 또 이승만 대통령은 또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을 하신 분도 있고,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 한민족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는 싹 다 빼놓고 막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막 반공세력,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너무나도 뜬금없고 너무나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멘트 한번 볼까요? 독립운동에 대해서 보편적인, 세계 인류의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 뭐 이거는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죠?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유는 공산 세력과 맞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얘기해야 되는 날인데 갑자기 공산 세력에 맞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갑자기 여기로 얘기가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더니 갑자기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다. 그러면서 공산 침략에 맞서서 유엔군과 싸워서 우리의 자유를 지켰다. 갑자기 또 6.25로 넘어가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왜 갑자기 북한의 공산주의가 나오는지. 근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 보세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주변에서 반국가 세력 보신 분, 물론 간첩은 늘 있죠. 어느 시대나 늘 있었죠. 그죠?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간첩들은. 근데 간첩을 잡자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간첩 잡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건 문제죠.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간첩인데 그 간첩을 안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제가 볼 때 다 대통령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근데 갑자기 공산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아니 그럼 이 반국가 세력 누군데요? 왜 안 잡습니까? 제2의 이석기가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잡아요? 왜 특정을 못하죠? 이게 우리 형법에 그 내란죄 외환죄가 있잖아요. 뭐 이적죄도 있고. 근데 내란죄 같은 거는 거의 사형이에요. 굉장히 중한 죄죠. 그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내란을 용서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 내란죄가 있으면은 누가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요, 빨갱이론이죠. 그러니까 신색깔론이죠. 신색깔론. 이런 걸 지금 해야겠습니까? 2023년도에 그것도 광복절에. 그리고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또 잘 들어보세요. 전체주의 세력은, 제가 봤을 때 전체주의 세력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보는데, 전체주의 세력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지 않나요? 막 언론 탄압하고 노조 탄압하고 저같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탄압하고 방송 장악하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또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는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멘트를 찾으려고 지금 전문을 달라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공산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서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 공작을? 매일 밥만 먹고 이것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를 계승한다는 대통령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공산주의 세력으로 등치를 시킬 수가 있죠? 야, 저는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뭐 산업화와 민주화에 제가 그 공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기여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산업화 세력도 아닐 것이고 또 민주화 세력도 아니죠. 이분은 검찰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산업화 민주화도 아닌 그냥 나라에 녹을 먹고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부하던 시절에, 그게 1979년도 그때잖아요. 참 대한민국이 어두운 시절이죠. 그때가 신군부라는 독재 정권이 또 신군부가 득세하던 시절이고,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 내지는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저는 좀 그분들한테는 제가 좀 민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화 세력들은 너무나도 기득권화되고, 저는 당연히 정계에서 저는 은퇴를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만은, 당시에 그 젊은 시절에, 저보다 조금 어린 시절에 전두환 정권과 싸웠던 그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그 당시 학생들에게는 저는 좀 감사하면서도, 과연 내가 그 시절에 갔으면 저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도 되게 반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전체주의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자유를 말살하고 할 때, 저도 지금 제가 목숨 걸고 못 싸우잖아요. 제가 지금 밥이라도 굶든지, 제가 뭐 돌멩이라도 들고 화염병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면은 저보다는 더 그분들이 당시에 그 젊은 시절에 저보다는 좀 더 훌륭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죠? 그냥 고시공부했고, 아버지가 교수니까 재정적인 지원 충분히 받았을 거고, 고시공부 9년 10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집에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10년 정도 공부를 합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자기 동지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물고문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위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민주화 세력들한테 이런 딱지를 붙일 수가 있죠?
저는 참 이거는 당시에 민주화의 과실을 그냥 누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시대에 저는 86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 젖 먹고 저는 그때 완전 기어다닐 때예요. 저는 아기 때. 근데도 저는 지금 시대를 살면서도 되게 그분들 그 당시에 뭐 지금 저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자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뭐 넥타이 부대도 있고 당시에 끌려갔던 대학생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읽고 하면은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미안하니까. 그때의 젊은이들에게 근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당시를 살았던 분으로서 당시에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계속 공부만 한 거고 검사되고 나라의 월급 받고 살아온 거고 또 누군가는 당시에 젊음을 희생하고 나가가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군부한테 끌려가서 두드러 맞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민주화인데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그거를 이런 식의 뭐라고요?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 이런 공산 세력한테 맹종 세력, 추종 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고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모욕적인 표현. 그것도 광복절에. 그리고 나서는 그냥 뭐 다 안보 얘기예요. 안보 얘기. 예, 아직도 공산당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직도. 공산당이 무서워서 안보를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 유엔군이 다 우린 지켜주니까 괜찮다 하다가 세일즈 외교를 잠깐 팝니다. 세일즈 외교로 자기 자랑을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권 카르텔은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무슨 말이야 주술이 안 맞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갑자기 왜 나오죠? 갑자기 건설 카르텔을 광복절에 얘기하는 거는 너무 뜬금없다. 이거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니 불법 카르텔을 근절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도 반국가 세력이 있다. 빨갱이다. 저것들 잡아야 된다. 그럼 누구냐고 이게. 근데 이것도 건설 카르텔 불법을 근절한다. 도대체 누구죠? 이권 카르텔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수사해서 잡아냅니까? 그냥 아무나 길 가던 사람 아무나 잡아대고 야 너 이권 카르텔이지 너 구속시켜 이렇게 합니까? 그게 독재국가예요. 그게 전체주의 국가죠.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너 관상이 빨갱이 관상이다. 너 빨갱이 관상 잡아가자 이렇게 했다고요. 과거에. 지금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의 걸림 또는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니까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 얘기하면서 교권 얘기 좀 하거든요. 그리고 끝. 네, 거기서 끝났습니다. 참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자고 헌법에 의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요. 특히 광복절은 사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 대한민국이라는 게 광복을 맞이해서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헌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제헌절은 48년도 그 이후에 헌법을 제정한 날이니까 뭐 6.25도 중요한 날인데 6.25 때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얘기들은. 그래서 저는 광복절에 대해서 그 의미 지금 일본에 대한 얘기는 그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다라는 얘기밖에는 없고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는 와중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신사참배를 했죠. 가서 전범들에게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라면은 일본이 뭘 해도 다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일본의 하나의 현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다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그냥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런 야스쿠니 신사참배 하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럼 만약 이제 앞으로 그 위안부 얘기도 지금 빠졌지만 앞으로 만약에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침묵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만약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면 어떡하죠? 자주 해왔는데. 그럼 만약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면 어떡할까요? 문 열어줘야 될까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이제 뭐 윤 대통령 어제 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인간적인 뭐 비판 내지는 이런 건 제가 뭐 다 글을 내렸고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제가 이제 접었습니다. 예, 어제부로 저는 싹 접었고요. 역사 인식, 지도자의 철학, 지도자의 가치 이런 거를 참 듣고 싶은데 그거를 이분은 하실 수 있는 대통령의 그 프레지던시를 가진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어제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광복절 기념사를 보면 지금 어떤 인식과 어떤 체계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하여튼 어제 그 연설은 역대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였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는 역대 최악이었습니다.